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트버디스 모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자원을 모아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모드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모드 잼을 위해 만들어진 모드로 다양한 광석과 요소들이 있어요. 구하려면 Official Turtle Void의 Byte Buddies를 검색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18,700명의 사용자가 있고요. 파일 섹션으로 가서 모드 로더를 선택하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르고 게임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관계 항목에서는 Turtle Void Core 라이브러리가 필수로 필요해요. 이제 이 모드를 문제없이 플레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원을 채집해줄 귀여운 로봇들을 즐길 수 있어요. 자, 보크사이트 광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크사이트. 일반 버전과 딥슬레이트 버전이 있는데 이건 깊은 곳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구리를 찾을 수 있는 평범한 높이에서 주로 발견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노출되어 있네요. 물론 동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꽤 흔한 편이에요. 이제 딥슬레이트 지역에서도 이 광물을 찾을 수 있는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서 60층 이상에서 이 광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심지어 봐요. 여기서 찾았어요. 심지어 40층 정도 위에서도요. 하지만 그 아래, 즉 딥슬레이트 지역에서는 찾기가 꽤 어려워 보이네요. 자, 블루스톤 광석은 어떻게 구할까요? 알겠죠? 블루스톤 광석이요. 바이트버디스 모드에서는 이 광석이 딥슬레이트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돌 형태 버전이 있긴 한데 아직 돌 형태로는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석을 찾으려면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꽤 희귀한 광석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드스톤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다이아몬드만큼 희귀하거나 어쩌면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더 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꽤 큰 광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찾거나 본 것들은 다 그랬어요. 꽤 큰 광맥들이라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크사이트와 블루 다이아몬드, 아니 블루스톤 이 두 광석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좋아. 어떻게 바이트 바디를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바이트 바디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를 만들고 초기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야. 보다시피 제작은 알루미늄 도금으로 하는데 알루미늄 블록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 알루미늄 인곳은 미안, 보크사이트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 또한 이 외에도 블루스톤 가루로 만든 칩이 필요한데 블루스톤 가루는 아마 블루스톤 광석을 채굴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하나 줄게. 확인해보자. 자, 캐보니까 바로 나왔네. 게다가 꽤 많이 얻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의 배터리든 괜찮아. 알겠지? 종류가 많으니까 각자 선택하면 돼. 그리고 블루스톤, 블록. 알겠지? 간단히 말해서 제작하면 우클릭해서 장착하고 다시 우클릭하면 돼. 이 녀석을 물리치면, 응? 보시다시피 때리면 좀 미쳐버려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든 이기면 보세요. 잃어버리게 돼요. 중요해요. 이제 활성화했으니 우클릭하면 체력, 에너지, 인벤토리 전부 볼 수 있어요. 여기 구성 요소 같은 걸 배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심지어 자기만의 인벤토리도 있어요. 일꾼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광부로 하면 곡괭이를 장착시킬 수 있죠. 농부 상태면 곡괭이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똑같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페이스들을 더 살펴볼게요. 자, 도킹 스테이션이랑 레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레인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도킹 스테이션은 알루미늄 주개로 만들고 고급 배터리는 이렇게 만들어요. 알루미늄은 알다시피 철도금은 이렇게 만들고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로 만들어요. 알겠죠? 녹여야 해요. 그리고 파란 돌 블록 하나랑 칩 하나면 돼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카본 페이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보시다시피 이 아이템은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면 슬립 버디, 리셋 버디, 도크로 텔레포트 기능이 있네요.
버디들을 제어하고 도킹 스테이션에 버디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레인지를 사용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우클릭하고 우클릭하면 이제 연결돼야 하는데 됐네요. 이제 연결됐어요. 재우거나 작업을 리셋하거나 도크로 텔레포트 시킬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이미 옆에 있어서 안 되네요. 당연히 명령을 내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배터리 사용과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각 바디의 에너지는 배터리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못 찾겠네. 여기 있네요. 알겠죠? 에너지는 배터리로 관리되는데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없다고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왼쪽에요.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5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인 게 8000 에너지로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집니다. 금으로 만드는 고급형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건데 이름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바이오쉘인데 꿀이랑 파이메스 같은 거죠. 뭐 저장량은 더 많지만 전송량은 더 많지 않아요. 이건 2배로 전송하고 64천 저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흑요석과 강철 도금 얘기인데 강철은 탄소 합금을 녹여서 만들고 탄소 합금은 철 2개와 탄소 페이스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위쪽은 알겠지? Charged Steel Plating으로 만드는 거야. 엔더 펄, 엔더 스타. 이건 좀 미친 것 같긴 해. Charged Steel Plating은 Charged Ingot로 만들어. Charged Ingot은 Charged Steel Nugget에서 나오고 Steel Nugget은 뭐 그냥 흥미롭네. 흥미로워. 어떻게 얻는지는 안 알려주네. 그러니까 charged라서 charged steel block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볼게. 와, 스틸 블록에 번개가 떨어져야 charged가 되니까 아마 로드를 써야 할 거야. 그러니까 라이팅 로드 말이. 여기도 로드가 있었지. 근데 여기 있잖아. 알겠지? 이렇게 얻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걸로 배터리를 얻고 바이트 버디를 충전하는 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할게. 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뭐 여기 있네. 자, 플로피 디스크를 색상과 등급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구리, 철, 금 3가지 등급이 있어요. 알겠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미 조금씩 나와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색상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등급은 구리가 1등급, 철이 2등급, 금이 최고 등급이에요. 그런데 색상이 8가지 있고 각각 다른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검은색은 마모를 줄여줘요. 도구의 마모를 줄여서 도구가 더 오래 가고 내구성이 늘어나요. 알겠죠? 수명이 200% 더 늘어나요. 파란색은 작업 범위를 50% 더 넓혀줘요. 청록색은 스폰 확률을 25% 더 높여줘요. 즉 확률이 있는 행동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는 작은 홀로그램이 스폰될 확률이 생겨요. 평행한 형태. 그럼 초록색이 있지. 알겠지? 효율이 42.9%더 높아지고 에너지 비용은 30% 감소해. 정말 좋아. 그리고 분홍색은 오라 파워가 50%인데 근처 동료들과 그들의 작업에 버프를 준다는 뜻이야. 보라색이 있는데 기본 획득 확률이 50% 추가로 올라가. 빨간색은 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파워와 속도를 오버클럭해. 즉 에너지를 더 쓰지만 속도는 50%더 빨라져.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부산물 획득 확률이 85%더 높아져. 작업이 성공하면 그 작업에 맞는 부산물을 획득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바로 플로피 디스크들이야. 자, 플레이팅으로 방어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바이트 바디로 가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장착하면 되는데 여기요. 알겠죠? 업그레이드 섹션 안에 있어요. 미니 구리 플레이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강화 철 플레이팅, 강화 강철 플레이팅, 강화 네더 플레이팅 또는 충전 강철 플레이팅을 장착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철 플레이팅은 방어력 플러스 6%, 속도 마이너스 5%예요. 강철 플레이팅은 방어력 플러스 12%, 속도 마이너스 15%를 줍니다. 네더는 방어력 플러스 20%, 속도 마이너스 25%예요. 그리고 충전 강철 플레이팅은 방어력 플러스 16%, 속도 플러스 5%를 줍니다. 즉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거예요. 엄청난 방어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요. 알겠죠? Charged Steel Plating으로 만드는데 Charged Ingot과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더라이트는 네the라이트 스크랩과 네therit로 만들어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강철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 비싸고 철도 안 비싸요. 알겠죠? 여기서 체력 포인트를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방어구 포인트는 필 포인트. 실질적으로는 16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디스크 외에도 마인크래프트의 바이트 버디는 이동성과 유틸리티 증강 기능을 추가해서 버디의 이동 방식과 유지 방식을 바꿔줍니다. 먼저 프로펠러 유닛이 있는데요. 저공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량은 늘지만 지상 경로 탐색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농작물을 밟지 않게 되죠. 알겠죠? 버디를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뭔가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건 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엔 아쿠아 모터가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수영하고 물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다시 아니요. 이것도 시각 효과가 없네요. 아마 아무것도 시각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시각 효과 없이 계속 진행하죠. 그 다음엔 솔라 어레이가 있는데요. 낮 동안 햇빛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보조 장치예요. 알겠죠? 배터리가 더 오래 가게 해주지만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쓰기엔 부족할 거야. 즉, 난 이 에너지를 뺄 수가 없어. 자, 한번 해볼게. 에너지를 빼고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이 녀석이 발전하게 하면, 즉, 확실히 더 천천히 줄어들긴 해. 알지? 에너지가 더 천천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계속 에너지를 소모할 거야. 알지? 그 다음 자이로스콥, 이건 제작용이야. 그 다음 자이로스코픽 스테빌라이저인데 기본적으로 넉백을 줄이고 투사체 조준을 개선하면서 낙하 피해를 약간 줄여줘. 그 다음 지열 조절기는 용암, 화로, 모닥불 같은 열원 근처에서 천천히 재충. 그 다음 다이나모 코일은 움직임과 행동을 충전으로 변환하고 작업 후에 마그네틱 크레센트는 기본적으로 반경 아웃블록 내에 갑옷을 원하고 더 멀리 있는. 그래, 거기에 아무 문제 없이 달 수 있는 거지. 자, 바이트 바디를 광부로 어떻게 설정할까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자동 채굴을 위해 바이트 바디스는 광부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디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광부가 있어요.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곡괭이를 줘볼게요. 벌써 움직이네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방금 제 발전기를 부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미 채굴 중이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내구도도 같이 닳고 있습니다. 곡괭이가 즉시 부수는 것 같네요. 나무 곡괭이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역시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곡괭이는 주지 마세요. 알겠죠? 줄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채굴을 시작합니다. 자동 채굴과 구역 채굴이 있습니다. 네, 추가 설정 없이는 광부가 도킹 스테이션 근처에 자원을 모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지 셀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인벤토리가 꽉 차버리거든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창고가 말 그대로 국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클립보드를 할당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예를 들어 보자. first position, second position. 그리고 이걸 여기에 놓고 여기서 리셋 좁을 눌러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채굴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표시한 3셈3 영역을요. 그렇죠? 전에 하던 거 말고요. 자, 여기 있네요. 좋아요.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여기서 채굴하라고 더 과감하게 first position, second position. 이제 제가 여기 서고 투쿠한테 이걸 주면 제가 지시한 곳으로 채굴하러 갈 거예요. 좋아요. 만약 디스크 몇 개를 주면 블루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이 디스크 블루는 반경을 넓혀주고 퍼플도 줄 수 있어요. 퍼플은 수확량을 더 늘려줘요. 그린을 주면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어요. 블랙은 도구 마모를 줄여줘요. 뭐든 원하는 걸로 하면 돼요. 알겠죠? 오른쪽에 아무 문제 없이 장착할 수 있어요. 블랙은 곡괭이 마모를 막는데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있네요. 자, 바이트바디 파머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바이트바디의 농부 역할은 농장을 자동화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역할을 주려면 호미를 줘야 해요. 알겠죠? 호미요. 그럼 여기 파머를 클릭할게요. 좋아요. 저기서 인사하네요. 안녕 친구. 저기서 인사하네요. 리셋 셔플 눌러볼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농부, 파머 역할로 나타나요. 좋아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씨앗이 있어야 하거나 어떻게든 씨앗을 줘야겠죠. 체력이 48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체력이 48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역할 때문이에요. 18 하울러도 18
파이터도 48이네요. 이 업그레이드 중 하나 때문이에요. 최대 체력 200% 증가 48이요. 이제 버그가 생긴 건가요? 이 업그레이드 중 하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구역을 설정해 볼게요. 여기가, 죄송해요. 여기서 저기까지요. 이걸 직접 달아주는데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 보자. 자, 여기 있어. 알겠지? 저기서 작물 수확하고 다시 심어. 알지? 범위 안에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로펠러 유닛 달아주는 게 좋아. 알지? 떠다니게. 이제 프로펠러 유닛으로 더 편해하는지 보자. 떠다니게 하려고. 블루 디스크는 도킹 스테이션 주변 작동 범위 확장용이. 시안 디스크도 가끔 클론 보관하는데 좋아. 이것들 다 달자. 블루 디스크랑 솔라 어레이.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아니면 쓸모 있을 수도 있지. 이 두 개 달자. 알지? 클립보드 다시 들어야겠어? 어느 영역 설정했는지 모르겠거든. 아, 봐봐봐. 저기서 천천히 뭔가 하고 있네. 엄청 천천히, 그치? 별로 안 좋아하네. 그 일 마음에 안 드나 봐. 자, 이제 일을 시작했네. 클립보드 치웠더니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 클립보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봐봐. 클론이다. 클론이 뭔가 할 건가 말 건가. 안녕 친구. 나한테 인사하네. 인사받는 거 진짜 좋아. 응, 좋아. 클론은 이제 사라졌네.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저기서 조금씩 일하고 있네. 근데 심는 건 안 보이는데, 알지? 다시 심는 건 보이는데, 처음 심는 건 안 보여서 좀 걱정되네. 뭐, 어쨌든 다시 심긴 하는 것 같아. 지금은 밭 가는데 집중하고 있을 거야. 알지? 저 친구처럼. 사실 저기서 이미 여러 개 복사본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와주자. 응? 좋아. 물 주변에 있는 거. 아, 봐봐. 심긴 하네. 이 씨앗들은 얘가 심은 거야? 이 씨앗들은 얘가 심은 거야? 봐, 봐, 봐. 저기 있네. 완벽해. 자, 이제 작동하는 거 보이지?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 있어. 자, 바이트바디 하울러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이트바디에는 하울러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건 상자에 주면 아이템을 한 인벤토리에서 다른 인벤토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은 광부나 농부로 자재를 생산할 때 저장 지점 간에 자원을 옮기도록 설계되었어요. 플레이어가 직접 할 필요 없이 말이죠. 뭐 별로 더 할 말은 없네요. 알겠죠? 클립보드로 위치를 설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이템이 든 상자를 가져와서 오른쪽 클릭,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클립보드에 설정해 놓으면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스타 저장 모드로 되어 있네요. 순간이동 상점 초기화. 그럼 이론적으로는 아이템을 한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옮겨야 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죠. 클립보드를 직접 얘한테 달아줘야 할 것 같은데 직접 달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상자에 접근해. 야, 뭐 하는 거야? 봐, 얘가 인벤토리에 있는 걸 남겨두네. 여기 있는 걸 줍고 저 인벤토리에 넣어. 흥미롭네. 물론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버디들이 자동으로 아이템을 상자에 넣는다는 건 알겠어. 근데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용도로만 버디를 쓸 필요가 있을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사실 거리가 멀면 거기 두고 자동으로 하면 직접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네.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좋아, 바이트버디를 전투원으로 어떻게 설정하지? 전투에서는 바이트버디에게 전사 역할을 지정할 수 있어. 자, 여기 있네, 파이터. 기본적으로 검을 쥐어주면 돼. 여기서 파이터를 선택해. 기본적으로 이론상 우리를 따라와야 해. 잠깐, 이걸 들고 있네. 따라오나 봐. 검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검을 손에 쥐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공격 모드, 수동 모드, 지원 모드. 근데 따라오지 않네. 도킹 스테이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지? 지금은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돼 있는데 호위하려면 없는 게 나을 거야. 수동 모드 지원해줘. 도와줘, 친구. 이론상 나에게 순간 이동해야 하는데. 그래, 이미 고정시켜 놨으니까. 근데 알다시피 보통 갑자기 소환하면 순간 이동해서 따라와. 알지? 이번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네. 몹 하나 때려볼게. 이게 먹히나 보자. 도와줄지 봐야지.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서 쉬고 있네. 가자. 공격적으로. 좀비. 봐봐. 저기 좀비 때렸어.
좋아, 패시브로 설정할게. 그건 별로 패시브하지 않은데. 그리고 도와주기. 도와줘 친구. 안 와? N1에. 이건 버디를 처음부터 다시 가져와야 해. 알지? 기본적으로. 그럼 오라는 분홍색으로 주는 게 좋겠어. 알지? 아군들 버프해주려면 우리랑 같이 다녀야 해. 알지? 보다시피 나한테 지금 속도를 줘. 그리고 도금도 최고의 무기랑 방어구를 줘야지. 이 경우엔 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강화 충전을 줄 거야. 방어력 16 주거든. 저기 있네. 그리고 자이로 안정기도 줄 수 있어. 넉백 줄여주고. 그러니까 알지? 여기선 사실 인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자, 그럼 이제 바이트 버디스 모드는 다 봤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꽤 흥미로운 모드였어요. 특히 모잼에서 발표된 거라는 점에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죠. 얘네가 진짜 순간이동하고 따라다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생성할 때요. 사실 지금도 저기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모드예요. 진짜로 여러분도 좋아하셨길 바래요. 알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